호흡과 타액으로 감염되는 치사율 100%의 바이러스. 바이러스로 오염된 세상에서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들. 브라이언과 데니 형제, 그리고 그들의 연인이자 친구인 바비와 케이트. 이들은 그들만의 규칙을 세우고 그 규칙 안에서 행동하며 전염병으로 망가진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들을 살아남게 해준 절대 깨서는 안 될 그들만의 규칙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염자는 피하며 그들이 손댄 것은 모두 다 소독해야 한다. 그리고 감염자는 이미 시체나 다름없으니 절대 돕지 않는다. 그들을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게 해준 이러한 규칙들. 그러나 바로 오늘 그들의 규칙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린 시절 형제들의 놀이터, 거북이 해변으로 향하는 일행들.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그들의 앞에 한 차량이 등장합니다. 차량에 아이를 숨긴 채 기름을 나눠달라는 남자. 하지만 차 안의 아이가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곤 급히 자리를 피하려는 일행들. 그러나 차량에 생긴 문제로 인해 얼마 가지 못하고 멈추게 된 이들은 첫 번째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뒤로 돌아가 남자를 죽이고 차를 빼앗는 것과 기름을 주고 차량을 공유하는 것. 그리고 거리에서 죽을지언정 감염자와의 접촉을 피하는 것. 계속된 논쟁 끝에도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이들은 남자가 있던 차량으로 이동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선택은 차량을 빼앗는 것. 그러나 백신 개발을 성공했다는 이야기와 그의 확고한 목적에 마음이 약해진 이들은 자신들의 선택을 바꾸게 됩니다. 아버지 프랭크의 목적지는 딸을 치료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연구소 지역. 그렇기에 이들은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다는 조건 하에 불편한 동행을 약속하곤 차량 구석구석을 소독하며 규칙을 지키려 하지만 동행의 결심과 함께 이미 깨져버린 그들의 규칙. 이들이 생존을 위한 규칙을 따르려 했다면 프랭크의 차량을 빼앗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연구소 지역.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기에 아이와 바비만을 남긴 채 수색에 들어가기로 하는데 모든 이들이 수색에 나서고 둘만이 남겨진 차 안. 호흡에 문제가 생겼는지 갑자기 쓰러지는 아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 이 갑작스런 상황은 바비에게 두 번째 선택을 강요합니다. 힘들어하는 아이를 외면할지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줄지. 결국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던 그녀는 경계막을 걷고 아이를 도우려 하는데 그 순간 그녀에게 튀어버린 아이의 혈액. 그리고 동시에 수색에 나섰던 일행들이 돌아오려 합니다. 동료들이 도착하기 전에 급히 현장을 숨기려 하는 바비. 그렇게 그녀는 감염의 가능성을 숨긴 채 이들과 함께 여정을 이어나가려 합니다. 처음의 약속대로 프랭크와 아이를 도시에 버려둔 채 여정을 시작하려는 일행들. 다시 한번 소독을 하며 안전을 되찾으려 하지만 감염자와 동행을 시작한 그 순간 이미 이들의 규칙은 무너졌으며
그 한 번의 합리화로 인해 너무나도 쉽게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Anyone for 18 holes? 자신들이 감염자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달콤한 휴식을 취하려는 브라이언 일행들. 그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 밤을 피하기 위해 들어간 리조트에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브라이언 일행이 밤을 피하기 위해 들어온 리조트,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던 생존자들. 자신의 공간을 침범한 브라이언 일행에게 총을 겨누며 수색을 하는데 행여나 감염자일까? 일행들의 옷을 벗기고 신체 구석구석을 확인하는 사람들. 그로 인해 그녀는 동료들에게 감염 사실을 들키게 되고 일행들과 함께 내쫓기게 됩니다. 자신의 동료가 감염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행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규칙대로 바비를 버리려 합니다. There's a town down there. 버려지는 대상이 자신으로 변하자 두려움에 빠진 바비. 자신의 연인이자 친구인 그들에게 애원을 해보지만 그들에게 그녀는 죽은 자와 다름없는 감염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일행들은 자신들을 위험에 노출시킬 감염자를 버린 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여정을 이어나가기로 하는데 자신들도 모른 채 감염자와 함께한 그 시간들은 그들에게 계속된 위험과 선택을 강요하게 됩니다. 이미 감염되어 버린 브라이언을 시작으로 이렇게 모든 신뢰와 안전이 붕괴되어 버린 이들이 서로의 관계를 지켜가며 그들의 추억 속 해변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들이 도착할 해변엔 그들을 치유해줄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을지. 영화 캐리어스입니다. 브라이언과 데니 형제, 그리고 그들의 연인이자 친구인 바비와 케이트. 전염병으로 망가진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들의 여정을 그린 영화 캐리어스. 개인적으로 좀비나 바이러스 장르는 사회 비판적 메시지와 극한의 상황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인간상을 보여주는 장르라 생각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영화 캐리어스는 충분히 그 몫을 다했다고 생각되는 영화였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타인을 버리고 거짓말을 해야 했지만 자신 또한 버림을 받게 되며 결국 사랑하는 사람까지 버리게 만드는 상황들. 잔인한 범죄자나 사이코패스와 같은 자극적인 요소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지만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잔인해져만 가는 모습을 캐릭터의 성향에 맞춰 잘 풀어냈기에 지루하지 않게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전염병으로 망가진 세상을 바라보는 온도가 서로 달랐던 4명의 캐릭터.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였기에 이기적이고 쾌락을 즐기는 미친 사람처럼 보여지는 브라이언에서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듯 보이지만 위선적인 모습을 숨기고 있던 동생 데니. 그리고 규칙과 인간성 사이에서 가장 큰 고뇌를 했던 바비와 현실을 부정하고 가족의 생존을 믿고 있던 케이트까지. 분명 하나의 규칙에 동의하며 동행을 하고 있는 그들이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현저하게 달랐습니다. 이렇듯 영화는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이들에게 계속해서 끔찍한 상황을 제시하며 선택을 강요합니다. 망가진 차량에서의 첫 번째 선택과 쓰러진 아이를 두고 고뇌하는 두 번째 선택, 그리고 감염 사실을 들킨 바비와 그녀로 인해 감염되어 버린 브라이언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선택까지. 그렇게 그들은 계속해서 선택을 합니다. 생존을 위한 규칙을. 물론 자신이 그 대상이 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결국 그들은 자신이 그 대상이 될 때마다 했던 합리화로 인해 스스로를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또한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였기에 미친 사람처럼 느껴졌던 브라이언.
등장인물 모두가 그의 모습으로 서서히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런 현실에서는 그 같은 행동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가 시작된 후 끝나는 그 순간까지 변하지 않는 이들의 목표, 거북이의 변. 친구와 가족을 잃어가는 그 상황에도 어린 시절을 추억하게 해주며 이들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주었던 그곳. 어쩌면 그들은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힘든 현실을 외면하기 위해 과거의 기억에 의지하며 달콤한 꿈을 꾸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끔찍한 바이러스로 인간성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과 그로 인해 모든 관계가 붕괴된 사람들. 과연 이렇게 처절하게 살아남은 이들이 도착할 해변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게 될지 이들의 결말을 직접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리며 영화 캐리어스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영화에 대한 여러분의 또 다른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감사히 소통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였습니다.